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 뭔가요? 예,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의혹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네. 박 원장은 MB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일단 불법이다 인정했고.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한다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다는 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내용 보게 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는 사찰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의 소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찰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여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이런 거를 제정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뒤에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야기가 더 많아진 거죠. 이런저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예.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저런 개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재판도 받고 다 그랬는데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인데. 폭이 이제 국회의원 300명 네. 그리고 뭐 해서 막 1000여 명까지 있었다. 그거를 청와대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했다. 이제 뭐 요게 핵심인 거죠. 그게 지금. 새로 드러난 사실. 예. 그래서 어제 지금 국정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 중에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60년입니다. 네. 60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정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중정 시절부터 해서 안기부 그래서 국정원까지 이거를 다 통틀어서 이걸 다 털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별법 만들어서 중정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다시 조사한다 이런 특별법인 거예요? 특별법은?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건 뭐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어쨌든 국정원장이 60년을 거론을 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 정권까지 있었던 모든 거를 다 털가겠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의 어떤 큰 대의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어느 정권에서 뭐가 드러날 때마다 상당히 민감할 것이다.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올 것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적폐청산 기류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여권의 적폐청산 기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약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게는 크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김대중 이때 것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신건 국정원장, 뭐 임동완 국정원장 불법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뜻이 이게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상당수는 어쨌든 지금의 보수 야당 쪽에서 있었던 정권은 정권 시절에 오래 더 잡았으니까. 더 오래 잡았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큰 이제 뭐 흐름이 있는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은 이제 이 뭐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 민주당 이제 김병기 간사가 이제 국정원 이 조난 파일은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멍텅구리 컴퓨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제 국정원 조난 파일은 전당 관리관 산하 자료가 있고 국정원 서버 저장 자료, 멍텅컴 저장 자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난 파일, 불법 사찰 내용 담은 거, 그 파일. 근데 이제 특히 불법 사찰 자료는 따로 뭐 이거를 멍텅구리 컴퓨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쓰는 이제 은어인가 보죠? 은어죠, 은어. 여기에 컴퓨터?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냐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호텔에 들어간 기록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B 했어요. 의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호텔에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사찰 내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 이런 거 보면은 언론에 새 나가지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만 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막 돌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정원에서 쓴 자료니까 음. 무슨 경찰 조사 결과인 것도 아니고 음.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고 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도 어려운데 어느 네. 누구 의원발로 뭐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 이게 뭐 이렇게 누가 다녔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라고 치면은 그 당시에 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몇 월 며칠에 누구랑 통화했다 이제 이런 게 다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쟁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네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네. 네, 그런 상황. 자, 유창수 PD. 예, 이게 지금은 MB 정부 국정원 사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른 정부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 나왔고요. 여기 대해서도 불법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박지원 원장이. 예,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은 봉인문서를 해제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네. 이미 그 노무현 정부 말기 국정원의 자발적인 사찰 사실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불법 사찰이 정권 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하고 엄단하는 조치가 없는 한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인 일탈이었고 MB 정부부터는 조직적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 일탈이었고 이명박 정부부터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사찰이었다 이렇게 답변했나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왜 그러면은 거기서는 개인적 일탈이고 이번엔 조직적 일탈이냐? 그거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분명히 다 밝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털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개인적이다, 조직적이다 그거를 구분하고 임의로 나눌 게 아니라 다 털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밝힐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복잡합니다. 오늘 2부에 뉴스닥 있거든요. 강훈식 의원, 성일종 의원 기다리고 계세요. 요 얘기를 제가 잠깐 좀 테이블에 올려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가죠. 예, 설 연휴가 지나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과 각 지방 자치단체가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53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500명대 중반, 많으면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이 큰데요. 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 모두 100여 명이 나왔고요. 또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87명, 또 부산에서는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을 가졌던 그 가족 6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중에 1명은 직장까지 감염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가족은 8명이 모였다면서요. 네. 8명 모였는데 그중에 6명이 지금 감염이 확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5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해도 또 이렇게 모인 네. 집안들에서 지금 이제 툭툭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걱정이에요. 예, 또 같은 기간 경북 봉화에 모인 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 질병관리청이 어제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 추가되는 건데 그러면 백신을 확보한 게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이 됩니다. 7,900만 명분 확보.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물량 확보보다도 조기 공급 그리고 신속한 예방 접종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했어도 언제 도입되는 건지는 지금 좀 불투명한 것들이 예, 많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오는 것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시기를 조율 중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도입할 것이냐, 공급받을 것이냐 예. 그게 중요해요. 김준일 기자. 예. 자, 확진자가 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고개를 드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역시 설인가요, 역시? 일단은 검사 수가 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검사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검사 수가 느니까 다시 이제 숫자가 는 것도 맞고 네. 이게 뭐 당연히 꽤 오래 전에 감염이 돼서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5, 6일 걸리면 뭐 5, 6일 정도 걸리고 검사까지 해가지고 네, 하면은 네. 7, 8일 정도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꽤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가 좀 지금 불안하기는 한데 이게 다시 폭증세로 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경기 부천시 영생교 보습학원 이런 데서 지금까지 네. 누적 151명, 강북구 사우나 누적 42명, 네. 구로구 체육시설 41명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거리된 완화된 거리두기. 죄송합니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자율방역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그 대체적인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을 방역 당국이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겠어요. 늘어나면 그러니까 자율 방역을 하되,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강조하되 대신 걸리면 그때 안 지켰다 걸리면 확실하게 아웃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방침인 건데 고민이 되겠는데요. 숫자 굉장히 지금 늘어나면 고민이 될 수밖에 그쪽으로 없고요. 갈 수 있는 건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물량을 확보하면 무조건 좋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이죠. 노바백스는 이제 뭐 문제가 뭐냐면은 그 3상에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처음 3상에 들어갔고 영국에서 15,000명.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3만 명은 작년 12월 28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상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올해 아무리 빨라도 올해 5월이다. 지금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워낙 빨리 3상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분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나 방역당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분기 들어온다라고 하지만은 2분기에 사실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작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이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맞는 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보한 백신이나 들어오는 백신은 사실상 1분기에는 100만 명분밖에 없고 2분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노바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뒤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명이 접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800만 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른 나라를 좀 따라잡기에는 역시 그러니까 물량도 물량인데 속도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뭐 이렇게 보류를 하면서 이런 거에 좀 차질도 빚어지고 여러모로 좀 뭐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좀 덧붙이자면은 전 세계 확진자가 어제 26만 2,943명이었거든요. 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온 게 126일 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최대치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좀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감소세가 세계 각국이 뭐 국가 간 이동 제한하고 이런 비상 대책을 동원했고 또 백신 영향도 좀 있고 또 대중시설 문을 닫는 극약 처방도 있었다. 이런 영향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확실하게 지금 미국을 잡고 미국은 있잖아요. 30만 명씩 나오다 지금 5만 명대까지 줄었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 영국 이렇게 심각했던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리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좀 조바심이 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뭐 쉴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불가피하긴 하지만 또 막연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가게 되면은 또 확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상황에서 오늘, 내일, 모레 나오는 그래프가 방역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는데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